네, 안녕하세요. 네, 백광산업인데, 백광산업은 물량이 좀 나오죠. 근데 물량이 이게 나오는 게 주도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그런 창구에서 나오느냐. 네, 이것도 봐야 되겠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도를 했던 건 외국계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계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볼 때 백광산업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대박 주도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서 대박 시세도 좀 내시기 바랍니다. 네, 백광산업 그럼 지금 말씀드리고요. 백광산업이 장중에 그 변수가 많이 나와서 이제 장중에 매매를 해야 될 경우가 꼭 생깁니다. 그 사인은 제가 백광산업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 드리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나오는 순간적인 신속한 정보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네, 특히 이런 종목은 개별 종목은 또 그렇죠. 네. 자, 문자 꼭 주시고요. 자, 말씀드립니다. 백광산업.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이 백광산업이 흔들었다가 이런 모습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백광산업의 흐름은 외인들이 좀 주도를 하는 대로 주가가 좀 움직였다 이거예요. 근데 뒤늦게 개인이 최근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타임이 좀 단기적으로는 늦었죠. 물론 어떤 그 단기적인 움직임 이후에 다시 길게 볼 때 갈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외인이 주도하니까 그걸 잘 봐야 되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재료는 노출은 됐어요. 물론 그 후속 재료도 항상 갑작스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LIPF6 이 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재료잖아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들이 좀 2차 전지 쪽들이 좀 흔들리고 그런 부분도 다소 부담이 되고 그 물량이 나온다는 거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그 최근에 변곡점이 나왔던 5월 21일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창구 동향을 좀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봅니다. 한국, JP모간, 현대차, 모건스탠리 이런 데서 매수를 많이 했는데 5월 21일부터 29일 사이에요. JP모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렇죠? 매수를 해서 물량은 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신한 같은 데서 매도를 때리거든요. 신한도 좀 봐야죠. 신한 같은 경우 한번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샀던 거 털었어요. 자, 그러면 최근에 매수한 거는 신한 금투에서는 다 뚫어낸 거라고는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신한 금투의 상황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일별 차트입니다. 샀던 거를 팔았죠. 최근에 샀던 건 다 판 거니까 기존에 물려있던 거 또는 이익 났던 거 팔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일개 창구에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야 되겠죠. 외인기관의 모습을. 근데 우리가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 좀 팔았다가 오늘 또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외인기관 동향을 좀 보면 이렇게 컵을 그렸다가 다시 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다시 또 재차 추가적인 매수를 하려고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은 우리가 아직 나쁘진 않은데 기본적으로는 좀 파는 수량이 커지고 있어요. 그죠? 10만 주 팔고 7만 주 사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2차 전지 소재 이슈는 이미 나왔고 지금은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부분적으로는 비중 조정을 좀 해도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 움직임을 보고 나머지 물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중에 또 판단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흔들리는데 그냥 계속 가져가라 이렇게 고집스럽게 말씀은 안 드려요. 다만 비중은 조정을 하란 얘기죠. 비중. 그리고 조정 과정을 보고 저가 재매수를 할지 아니면 나머지도 팔아야 될지 이걸 후속 수순으로 가져가면 되잖아요. 여기서 일부 비중 조정했는데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우리 순차적으로 가보자고요. 지금은 비중 조정을 일부는 좀 해야 돼요.
네, 그래 놓고 그 다음 과정을 보고 그 다음 판단을 제가 드리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순리를 좀 쫓아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따라서 이제 요 후속 수수는 제가 뭐 영상을 드릴 수 있을지 그 장담 못하고 그 움직이는 순간에 영상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타이밍이 항상 놓치지 않아야 되니까 백광산업이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예, 문자 주신 분에게는 바로바로 그 신재료와 그리고 신속한 매매 사인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대개 윤곽은 아셨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윤곽은 아셨으니까 흐름은 아셨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실전 매매는 백광산업이라고 꼭 문자 주신 분에게 제가 제공을 할게요. 아시겠죠? 꼭 문자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타이밍 놓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요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말씀 잘 들으시고 대박 내세요. 네, 지금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대박주는 새롭게 이제 드리는데요. 6월 달을 겨냥을 한 거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을 겨냥을 한다면은 몇 월에 매수하시는 게 최적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5월 달이죠. 네, 5월 달. 네,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공략 최적기 종목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그 섹터들이 많습니다만은 최근 시장 흐름 봐가지고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시세를 낼 개연성이 좀 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6월에 잭팟급 큰 재료가 나오는 그런 이슈의 대장주입니다, 여러분. 네, 대장주. 네, 주변주가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 대박주 잡을 때는 대장주 잡아야지 뭐 가격이 싸다고 그리고 저가권이라고 그래서 대장주 아닌 거 잡아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네, 그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해당 이슈의 대장주를 제가 잡아봤고요. 네, 가격대는 15,000원에서 4만원 선 정도, 네, 그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주체가 아니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멀리 가고 큰 시세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목표는 더블 가격이나 3더블 정도, 네, 요 정도로 목표 가격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한 3바닥을 딱 찍고 막 이 고점을 뚫기 직전이죠. 뚫은 다음에 사도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그죠? 네, 이런 가격선에서의 포인트는 상당히 좋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 차트 잠깐 보여드렸고 이 종목은 한 4가지 정도의 치료제 계통의 모멘텀이 아주 큰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먼저 이제 요건과 관련한 치료제건과 관련해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630만 명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10만 명 정도. 아직까지는 국내가 작기 때문에 이것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큽니다. 예,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커요. 요것과 관련해서 이 병과 관련해서 임상 2상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임상 2상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요 사실 그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있죠. 네, 요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50세 미만에서는 거의 발병하지는 않아요. 네, 그 유병률은 연령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노령 인구 비율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17년 이 치료제 시장이요 42억 달러에서 2022년도에는 57억 달러로 무려 15억 정도 달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증가할 정도입니다. 이 건과 관련한 치료제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임상 이상에 돌입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 건과 관련한 치료제입니다. 사실 이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한 4억 2,500만 명이 걸려 있는 상태. 그리고 국내로 따지면 250만 명이에요. 대충 이제 짐작은 가시겠지만 환자 수는 점점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환자 수 자체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 시장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강점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독점권을 주사침 관련해서 갖고 있어요. 네, 독점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독점권, 독과점도 아니고 독점권이에요. 여러분, 네, 이 부분이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 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허가 있는데 이게 2028년까지 특허로 보호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정도로 이 시장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드린 요거 있죠. 네, 이 질환에서요. 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듯이 라이센스 아웃을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상태인데 잭팟급 이 재료가 상반기에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6월 달에 그 재료와 함께 6월 달에 또 큰 이벤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큰 거는 이거죠. 네, 이 건의 치료제와 관련해서 라이센스 아웃 건이 크다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이벤트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글로벌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재료도 아마 5월달이나 6월달, 늦어도 6월달에는 이제 나오는 재료인데 5월달에 벌써 그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실사 중으로 있기 때문에 품목 허가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전략적으로 좀 비중을 실어서 확실하게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물론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중간 AS 바로 나갈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매수 타점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매도 타점까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간에 보유하고 있는 중간에는 당연히 이제 AS가 업데이트해서 계속 나갈 겁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 종목 더블이나 3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박주 꼭 매매하셔서 대박 내시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 좋은 기회 여러분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